서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인 아저씨한테 들켰어요. 한 번만 봐주시면 저부터 안 따겠습니다. 제가 정말 좋아하는 데에 와 있습니다. 근데 특별히 이렇게 열매를 맺는 자연에 있을 때 제가 개인적으로 되게 기분이 엄청 좋아져요. 되게 기분 좋게 업이 돼요. 이런 딸기꽃도 예쁜데 또 딸기도 예쁘잖아요. 근데 나중에 자세하게 한 번 더 보여드리겠지만 딸기는 여러분 꽃이래요. 이 꽃 안에 있는 게 이게 이렇게 커져서 딸기가 되고 꽃잎이 떨어지고 이 꽃받침대가 딸기 받침대가 되는 거래요. 보통 우리가 어느 지역, 대한민국의 어느 지역 하면 딱 생각나는 야채, 그 다음에 과일, 농산물, 수산물, 임산물 이런 게 있잖아요. 제주도 하면 감귤, 청송하면 사과, 공주하면 밤, 딸기 하면 어딜까요? 딸기는 논산. 논산 딸기가 되게 유명하거든요. 여기 논산에 있는 딸기 농가의 하우스인데요. 저는 딸기가 저한테 상당히 강한 그 기억이 있는데, 제가 제주도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제가 주로 어려서 진짜 여기 사장님께 너무 죄송한데 서리를 많이 한 것 같아요. 제가 농작물 서리를 좀 많이 하고 그런 기억이 되게 많거든요. 특별히 딸기하고는 어떤 기억이 있냐면 지금도 생각나요. 사라봉이라고 하는 산 밑에 쪽에 딸기밭이 있었는데 그때는 하우스가 아니었고요. 그때 한 35년 전, 40년 전이었으니까 그때는 모래밭 같은 곳이었는데 그 주변에 희한하게 딸기밭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너무 생생하게 기억나요. 면바지를 입고 딸기를 서리하러 갔거든요. 근데 이제 딸기를 어디에다 둬야 될지 몰라서 주머니 안에 이렇게 양쪽 주머니 안에 딸기를 넣었어요. 근데 딸기를 따다가 이제 거기 주인 아저씨한테 들켰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 모래사장을 엄청 도망 다니는데 딸기 여기가 다 짓뭉개졌죠. 주머니에. 이렇게 빨갛게 됐어요. 그리고는 이제 아저씨한테 잡혀서 아저씨가 학교 어디냐고 물어보길래 울면서 제주 인하국민학교입니다. 한 번만 봐주시면 다음부터 안 따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니까 눈물은 범벅이 되고 양쪽 주머니에는 딸기가 이렇게 제가 막 이렇게 가다가 뭉개져 가지고 빨갛게 이렇게 됐더라고요. 면바지에. 그게 저한테는 아마 평생 잊혀지지 않을 딸기에 대한 기억이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랬는지 나이가 먹으면서 희한하게 그때 생각이 자주 나고, 저는 농가에 촬영을 하러 오면 꼭 여쭤봐요. 농부님들에게. 왜 이 지역에서 이 농작물이 잘 되는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떤 원리로 재배를 하는지. 근데 딸기 아까 우리 사장님한테 여쭤보는데 여기가 논산이 잘 되는 이유는 평야가 많고 그래서 햇빛을 이렇게 아주 잘 받는 곳이래요. 그리고 지하수에 물이 되게 좋대요. 여기가 하우스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그때는 12월이 아니었거든요. 제가 딸기 서리하던 때가. 그때는 지금 기억으로는 조금 온도가 어느 정도 있었던 때 같아요. 당연히 딸기 이게 그때 여름 뭐 봄 이런 때 나왔던 것 같아요. 지금 12월이거든요. 12월에 제가 딸기 서리를 하지 죄송합니다 사장님. 자꾸 딸기 농가 사장님 앞에서 딸기 서리 얘기를 해서 죄송한데 그때 12월에 딸기를 제가 서리하지 않았거든요. 그때 옷이 되게 가벼웠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조금 날이 이렇게 온도가 있을 때 딸기가 열렸던 것 같아요. 근데 세상에 12월에 딸기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부터 딸기가 열리고 이게 나오냐고 그랬더니 여기 농부님이 12월부터 5월까지라는 거예요. 이 농업시설이 발달돼서 겨울에도 나오고
조금 더 길게 나오는 거래요. 그러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딸기가 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한 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햇빛이거든요. 사람이 너무 추운 곳에서 자란 사람은요, 마음에 당도 높은 열매를 맺기가 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보면 되게 단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보면 되게 달지 않은 사람이 있거든요. 여기도 봐보시면 이게 어떻게 달겠어요? 얘가 달겠죠. 사람도 되게 단 사람을 보면 햇빛을 그래도 좀 많이 받은 사람인 것 같아요. 그게 부모님 햇빛을 받았거나 엄마 아빠의 사이가 친밀했거나 형제의 우애가 좋았거나 아니면 어떤 종교에든 종교에서부터 온 강력한 햇빛을 받았거나 아니면 좋은 선생님을 만났거나 학창 시절에 진짜 좋은 친구들이 있었거나 어쨌든 사람도 되게 딸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햇빛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 겨울은 햇빛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비닐하우스를 하고 그리고 따뜻한 물 여기다 넣어주거든요, 사람들이. 그래서 온도를 유지해 주는 거죠. 겨울 없는 인생이 있을 수는 없잖아요. 사람마다 다 자기의 겨울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에 비닐하우스 하나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식물이 자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역설적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우리 아이의 완전 유리 온실이 되어주거나 너무나 좋은 건물이 되어주거나 이런 마음이 당연히 들죠. 근데 그렇지 않아도 요 비닐하우스 하나 정도 내 삶에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들도 자식한테 너무 큰 부담 갖지 마시고 비닐하우스 정도, 저 정도만 있어도 또 자녀들은 성장하고 또 나도 내 삶에 비닐하우스 하나 정도 있으면 겨울에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되게 딸기에 대해서 들으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요, 너무 많은 열을 떼어줘도 얘네가 좋지 않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자녀에게, 너무 많이 누군가에게 해도 그게 또 딸기에게는 좋지 않다는 거를 얘기 들으면서 참 사람이 그 적정함의 교육이 있는 것이지 적정함의 인간의 성장이 있는 것이지 무조건 햇빛과 사랑이라고 많이 주는 것이 인간에게 그렇게 좋지 않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참 딸기랑 사람이랑 비슷하다, 애정과 관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아마 농가분들은 알 거예요. 이런 농작물 딸기 재배하는 심정과 관심으로 자녀들을 키우면 자녀들이 매우 잘 자랐을 거라서. 그렇지만 딸기 재배하느라고 자녀에게 관심 가질 시간이 좀 많이 없는 것은 사실이겠죠. 그래서 딸기는 잘 자랐는데 우리 아이들은 딸기에 신경 쓰느라고 내가 너무 방치했나? 또 좀 미안하기도 하네. 딸기에는 온갖 신경을 썼는데. 근데 우리 남자 농부님이 뭘 이렇게 자꾸 속가배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님 그거 뭐 하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완전히 이런 애들이 축 처져 가지고 땅에 떨어진 애들 있잖아요. 걔네들은 얘네들의 성장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영양분만 가져가는 거래요. 수분하고. 그래서 그걸 속가배기를 해주는 거래요. 그래야 에너지가 얘네들한테 더 가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얘네들이 이미 기능을 못하고 영양분만 잡아 먹고 있는 것이 남아있으면 바람이 잘 안 통한대요. 그러면은 여기에 습이 많아서 병충해에 되게 약해진대요. 그래서 또 속가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농부님이 얘기한 그 단어가 또 귀에 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통해야 병충해에 강해진다. 환기. 이렇게 딸기밭에 오고 사과밭에 가고 밤이 있는 곳에 그런 자연에 가는 곳이
확실히 제 환기가 조금씩 되는 것 같아요. 전에는 그냥 강의만 했거든요.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러니까 환기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똑똑한 줄 알았어요. 그리고 되게 경제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어요. 매우 효율적으로 산다고 생각했죠. 마치 여기에 보면 이거 되게 많잖아요. 그러면 너무 잔 것들은 이걸 솎아배기 하신대요. 그래야지 얘네들한테 더 영양분이 가서 상품이 되는 거죠. 근데 저는 솎아배기를 못했던 것 같아요. 이파리의 솎아배기, 열매의 솎아배기. 그리고는 모든 걸 다 키우려고 했던 것 같아요. 모든 강의를 다 받고 모든 상담을 다 해주고 제 마음에 솎아배기를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주렁주렁 많은 것 같지만 좀 내 삶이 그랬던 거구나. 환기를 시켜줘서 바람이 통하게 해야 필요 이상의 습이 생기지 않아서 병충해에 강해지는 거구나. 내가 환기하는 곳 거긴 어디지? 그 중에 하나는 확실하게 찾아냈죠. 저는 자연이 제 환기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환기는 어떤 거 같으세요? 여러분의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 우리가 단순하게 향을 맡고 한 번에 딱 먹는 이 딸기 안에 삶의 이치가 엄청 많이 담겨 있는 것 같아요. 이 한 알이 자라기 위해서 온도를 맞춰주고 습도를 맞춰주고 솎아배기를 해서 환기를 시키고 또 뭔가 여기가 무농약이다 보니까 그러면 뭔가 다른 무엇인가로 에너지를 영양분을 또 어떻게 공급하는 그 노하우가 있을 거거든요. 딸기밭에서 여러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나의 환기는 자연이구나. 여러분의 환기는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환기시키지 않으면 너무 습이 많아져서 각종 병충해에 사람이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마음의 욕심을 좀 버려서 솎아배기도 하고 마지막으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딸기밭에 여러분 직접 오셔서 딸기 한번 따보세요. 딸기 따는 거 체험. 딸기도 먹고 딸기잼도 하고. 근데 여기에 꽃이 이 꽃을 보면 이 안에 이렇게 아주 딸기 작은 것 같은 모양이 있어요. 그러면 꽃잎이 떨어지고 이게 딸기가 된다고 했는데 전에 제가 예전에 고등학생 때부터 읽었던 그 책의 문구가 떠오르는 거예요. 꽃이 떨어지면 열매가 시작됩니다. 꽃의 다른 이름은 자존심, 열매의 다른 이름은 인격. 딸기꽃 되게 예쁘잖아요. 자존심은 항상 예쁜 것 같아요. 근데 살다가 보면 자존심이 떨어지는 날이 꼭 오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꽃잎이 떨어지기 시작된다면 그것은 딸기가 열리려고 준비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 아름다운 꽃잎이 떨어졌다고 너무 슬퍼하지는 맙시다. 계속 영양분을 잘 공급하고 환기를 시키면 우리도 딸기가 될 것 같습니다. 딸기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농부님께 사전에 허락받았습니다. 하나 정도는 먹어도 된다고 했고, 그리고 무농약입니다. 그래서 그냥 먹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 순간을 위해서 방송하는 것 같습니다. 꽃잎이 옆에 떨어져 있네요. 꽃잎이랑 같이 먹어보겠습니다. 향기가 제가 어렸을 적에 서리했던 그 향기하고 똑같네요. 딸기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을까요? 야, 이거 진짜 예술 작품인데요. 가까이서 자세히 보니까.
여러분, 딸기를 사 먹는 것도 좋고 기회가 되신다면 딸기 농가에 와서 꼭 한번 딸기 따서 사랑하는 사람들과 이 체험의 추억을 함께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돈이 많으면 부자고 추억이 많으면 잘 사는 거랍니다. 잘 사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Oh, girl, it must be you again. You have gone straight to my head. Take the pills and go to bed, but I'm still hooked on this. Well, you are sacred in a way. I don't know God, but still have faith.